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개편을 한 뒤에는 처음 나오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조금 어색합니다. 예,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그 전쟁이 조금 주춤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그 주요 광물이나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연초 대비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하게 시작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은 하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광물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도 다 그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국제 관련돼서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이런 오름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아마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곡물 수출이 늘면서 또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대 때문에 이 원유가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전일이죠. 전일 그 나온 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리비아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정정이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량이 한 40% 될 만큼 상당 부분 이제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시위대들이 최근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전 지역을 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점거한 그런 수준의 그런 지금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유 관련된 시설 생산이 아예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수출을 위한 그 항구도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출도 전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뉴욕 이제 선물거래소에서 유가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고요. 1%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죠. 아마 이러한 상황이 그 2010년도에 아랍의 봄 사태가 좀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아랍의 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곡물 가격 상승이 모든 사태를 촉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 들어 곡물 가격이 뭐 계속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그 아랍의 봄이 그때와 같이 지금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정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전 불안까지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주가도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 매수를 해도 될지 투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특히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관련 쪽으로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계속 평화회담은 진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쉽게 정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 영토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그 이제 피해 문제가 지금 계속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정전이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러시아 관련된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될 거고요. 관련된 러시아 수출, 뭐 원자재 수출도 상당 기간 동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각국에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뭐 공급 부족도 있지만 그거보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게 미국이나 남미 지역의 가뭄입니다. 가뭄이요? 네, 가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올해 가을에 추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동북 삼성이 지금 봉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는 이제 동북 삼성이 옥수수나 뭐 밀 같은 거에 주요 재배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파종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고요. 더 많은 양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곡물 가격 같은 곡물은 재배를 하게 되면 뭐 광물처럼 중단했다가 바로 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기간 동안에는 뭐 곡물을 공급하고 싶어도 더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뭐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너무 급등세를 보이는 거는 조금 이제 오버슈팅하는 그런 느낌새는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상황에서는 뭐 상승 트렌드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남미의 가뭄 그리고 중국의 봉쇄 등으로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산물 관련주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산물 관련주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농기계, 뭐 사료, 비료 물론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눠서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크게 뭐 생각해 보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농기계도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농산물 관련된 뭐 비료나 사료, 그다음에 농약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곡물 생산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농약이나 비료에 관련된 뭐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료에 대한 특히 이제 사료와 엮여져 있는 육류 관련된 분야까지 엮여져 있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료 쪽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주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주는 뭐 팜스토리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 뭐 양돈, 양계 이제 배합 사료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육가공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관련 부분이 매출의 한 55%, 그다음에 이제 육가공 관련 부분이 44%를 차지할 만큼 육가공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생생포크나 생생한우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 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배합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뭐 그 기대감 때문에 뭐 그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 그런 이제 배합사료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육가공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소득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육가공 제품,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브랜드 제품을 갖고 있는 뭐 동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외식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뭐 사람들이 상당 부분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삼겹살에 대한 뭐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런 이제 그 곡물 가격의 상승의 여파에 의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네. 작년 말에 81달러였는데 전일 이제 116달러로 뭐 연초 대비로 지금 40%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육가공 관련된 매출 부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료와 육가공업체 팜스토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사료 종목들이 좀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료 테마 접근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는 뭐 몇몇 종목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뭐 그러니까 사료에 관련된 부분보다 이제 회사 외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급등락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 사료 관련된
관련된 분야는 올 내내 아마 조금씩 관심사를 두고 아마 조정을 보이실 때 그때 아마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